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71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승폭도 전자보다 더 커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 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2% 올랐습니다. 예, 지난주로 보면 0.1%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폭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 한국감정원에서는 저금리,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청약, 청약 관련 대기 수요. 얼마 전에 과천 장난 아니었죠. 통장 9만 개가 모였습니다. 네, 엄청난 이 경쟁률, 그리고 거주 요건 강화가 있죠. 또 규제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플러스해서 또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사철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입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런 매물 부족 현상의 수요가 커지는 그런 것이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 이 강남 그리고 강북권에 있는 이 학군, 그리고 또 주요 단지들, 역세권 뭐 이런 단지들 위주로 전셋값이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을 보면 수도권도 지금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0.23%이기 때문에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고, 뭐 같은 수도권에서는 저번 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전세 가격 급등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 상방 압력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저번 주까지 10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강남, 특히 고가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중저가 단지는 계속적으로 전세 물량 부족발 전세 급등으로 인해서 상승 폭이 좀 더 확대됐다, 이렇게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이번 주, 저번 주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전세가 급등인데요. 전세 대란, 역대급 최악의 전세 대란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이 전세 대란이 오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아까 한국감정원이 뽑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제 11월 4일 그 국토부 장관, 우리 김현미 장관님이 한 얘기는 절대적인 요인으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과연 전세 대란이 오게 된 진짜 이유는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멤버십 강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바로 11월 4일 전월세 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전세자금 대출 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어떤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죠. 저금리에 따른 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전체적인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뭐 전셋값 상승의 요인 어떤 거냐라고 물었을 때,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요즘 최근에 금리가 또 급감했잖아요. 제로금리로 떨어지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금리, 이전에 없던 역대급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전셋값이 이렇게 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이다, 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기사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조이나 라고 이렇게 부제를 뽑아 놨습니다. 자,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예전과 비교를 했을 때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이 금리가 정말 크게 떨어졌다, 이전과 정말 심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대출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사실 이제 같은 이자를 내면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이전보다 늘어난 게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최대 40%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부 경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긴 합니다. 예. 따라서 이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빌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수요자 측면에서 돈을 더 빌려서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저금리가 원인이고 이 전세자금 대출 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저금리가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임대가가 이렇게 파죽지세로 거의 뭐 수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금리 때문일까? 거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현재 전세가 급등은 사실 6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예, 현재 전세가 급등이 저금리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요런 부분 때문에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자, 일단은 이 기준금리부터 보겠죠. 보면은 2%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2018년에 또 올라갔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9년부터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시점이죠. 계속 동결. 그래서 0.5% 기준금리가. 자, 여기서 이 변곡점이 있죠. 이 지점, 뭐 이 지점이 있습니다. 내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때 전세가가 금리 영향을 받아서 이 이론대로라면 이때 금리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가가 안정이 되고 또 이때는 16년부터 17년 이때는 또 낮은 금리였죠. 그러면 전세가가 이때는 올라가야지 이 이론대로는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2015년, 14년 이때도 보면 전세가가 굉장히 올라갔던 시기죠. 16년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이때가 또 전세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 16년, 17년은 금리가 낮아졌죠. 예. 15년에 비해서 낮아졌죠. 근데 이때 보시면은 전세가가 하락합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역월세, 역전세 얘기가 나왔던 때입니다. 예, 그때 뭐 폭락한다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전세가 떨어져서 깡통 전세가 어쩌고 저쩌고. 예. 근데 여기에 원인은 금리는 오히려 낮아졌지만 수도권 공급 물량이 증가합니다. 이때 수도권에 있는 택지에 입주가 시작이 됐죠. 뭐 대표적으로는 하남 같은 데가 이제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송파 지역도 임대가가 크게 빠졌던 시기. 임대가가 빠지면서 매가도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빠졌었죠. 자, 그때가 기회였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예, 아무튼 간에 이때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사실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예, 2018년에 새롭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나오기 이전부터 2014년부터 임대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굴곡 볼게요. 두 번째 굴곡은 여긴 내려가는 거였고 여기는 올라가는 거. 이쪽 볼게요. 자, 2018년, 19년 금리가 조금 높아졌죠? 네, 높아졌는데 이때도 또 난리 났습니다. 뭐 경제 상황 안 좋고 뭐 지금 여기 보면 뒤에 미국 금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도 따라 올렸는데 이때 금리가 올라가니까는 뭐 이제 망하네 만에 뭐 이런 얘기도 돌고 돌았습니다. 경제 상황도 워낙 안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 전세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때. 예, 정확히는 언제냐면 19년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는 급등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또 말이 다른 거죠. 금리가 높아졌는데 전세가는 오히려 같이 올라가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보면은 금리가 낮아진 19년대, 예, 19년 이때가 이제 19년 7월, 이 10월 이때 떨어지죠. 이때 또 보면은 전세가가 또 정확히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초반기에 이때 또 전세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좀 안정이 됐던 시기가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일단 19년 초 이때 뭐가 있었죠? 예, 헬리오시티 사건이 있었죠. 이때도 뭐 폭락한다, 전세가 4억 간다. 예, 그런 얘기 있었죠. 뭐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아무튼 간에 이때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금리가 낮아졌는데 전세가가 하락했던 시기가 이때도 한번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저런 요인들 때문에 이 금리 하나로 전세가를 논할 수는 없다,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가격에 대한 변화는 가장 큰 영향은 공급과 수요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수렴을 합니다. 나머지 요인들은요, 이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이 공급과 수요를 앞질러서 하나의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은 서울과 경기의 전세 가격 지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설명대로 이 굴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2019년 초반, 이때가 헬리오시티 때죠. 이때 보면은 금리는 오히려 높았을 때입니다. 높았을 때인데 전세는 오히려 안정돼 있는,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안정돼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2018년이 그 불안정했다가 이때 8월, 9월 이때가 좀 높았다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보시면 이제 6월달 6.17 발표가 되고 이제 임대 입법 들어가는 시기죠. 이때부터는 이전에 보지 못한 각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파죽지세입니다, 지금. 예, 수직 상승. 이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게 어떻게 금리 영향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올라가지 말아야죠. 금리 영향이면.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뭐 다른 분들 생각도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전세가가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원인은 그럼 뭘까? 정확히 한번 요인을 따져보자고요. 자, 일단 가장 큰 거는 누가 뭐래도 저는 임대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 입법,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서 물량이 자연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왜? 일단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중에 10개 물건이 돌면 이 중에 뭐 2개, 3개 정도만 재계약이 돼도 7개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량 부족이 되는 거죠. 물량이 감소하는 것이고, 공급의 감소는 가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자, 또한 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일단은 2 플러스 2, 4년이죠. 그러면은 한번 임대를 놓으시면 장기로 묶입니다. 임대인들이 멍청하지 않죠. 정상적이라면 이 장기로 묶이는 비용을 고려해서 전세가를 놓고 싶을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물량 부족해서 전세가가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고, 설마 이 가격에 나가겠어 하고 내놨는데 바로 또 손님들 전화가 오니까, 그쵸? 그래서 계약이 되고, 뭐 목동이나 뭐 대치동이나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제비 뽑기하고 그러잖아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묶이는 비용까지 고려해서 내놓아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높이 내놓는 상향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직 상승이 나올 수 있었고, 또 아까 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이 저금리도 사실 금리가 낮은 것도 원인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원인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줄이거나 아니면 막게 되면요, 전세 안정을 이루는 거는 정말 미미할 거고요. 오히려 이 전세자금 대출이 덜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당 지역에 들어가고 싶으면 월세로라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 수요로 몰리게 되면서 월세가가 폭등하는 그러한 부작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전세든 월세든 상승하는, 폭등하는 그래프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하다고 해서 줄여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아예 확 잘라버리고 말소시켜버리죠. 자동 말소, 자진 말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낼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자, 일단 아파트는 아예 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없는 것이고, 임대사업자 지금 활용하시는 분은 뭘로 활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임대사업자 내면 이 취득세 85% 감면이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요런 부분들, 재산세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소형 주택들에만 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혜택 감소와 페널티도 이러한 임대 물량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뿐만일까요?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를 얘기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네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이 실거주 요건 강화입니다. 지금 세금적인 부분, 뭐 비과세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나,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부분에 실거주 요건이 다 강화되다 보니까, 실거주 요건 강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기에서 임대 물량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이제 지금 가장, 이건 매매도 마찬가지인데,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규 공급이 나올 수 있는 그 라인을 아예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신규 공급 물량이 부재인 상태고, 당장 내년 내후년 어떻게 할지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이 택지 물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급까지 앞으로 짧아도 3년, 길으면 5년, 뭐 이 정도를 보게 되겠는데, 뭐 5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정 제일 빨리 되는 뭐 도시 같은 경우 5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뭐 지금 정비사업 물량들 이전에 했던 것들 공사 들어가고 멸실된 물량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은 부재에서 가장 위험한 기간이 21년, 22년, 23년까지입니다. 예, 23년 하반기, 빠르면 23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완화는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때까지는 이 전세난을 해소되기는 어렵다. 예,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이런 정책이 나올 때는 이 장기간을 고려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임대사업자의 그 혜택을 줄이고 하는 방향,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권유하는 이 혜택을 주던 시기로 돌아가 봤을 때도, 이런 걸 했을 때 얼마나 수요자가 몰리고 공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고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정책 방향과 다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튀고 있죠. 임대사업자도 임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지만은, 임대사업자의 그 과도한 혜택을 이용해서 이 물량을 삼키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해제를 하는 순간에도 이제 임대 물량이 풀렸던 게 줄어들면서 다시 임대가가 올라가는 3연 초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상황에 지금 임대입법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임대입법은 좀 천천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언제냐면, 일단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그 시점, 그때쯤에서 임대입법 3법을 뭐 시행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빠르게 그냥 진행을 했는지.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임대가를 수직 상승하고 이 임대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저금리라고 얘기하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뭐 얘기된 건 없겠죠.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막으면은 안 된다. 줄이거나 금액을 줄이거나 뭐 막으면 안 된다.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막는다고 해서 전세가 안정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원천적인 문제, 이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문제여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펼칠 수 있는, 공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채택해 나간다면 어느 시점에는 이 전세가가 안정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는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건축법의 완화를 통해서 주택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 그리고 용도와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이 사업성을 증대해서 이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만들고, 민간이, 그리고 지금 막아놓는, 압력해놓는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얘기보다는 지금 당장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지역들은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좀 속도, 규모를 늘려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에 대해서 페널티 채찍만 주지 말고, 이거 세입자들 지원을 해주면서 또 양방향으로 임대업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 당근책을 줘야 되지 않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지원이라면 뭐 세제 혜택이겠죠. 자, 그리고 매입 임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좀 더 상향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공의 성향을 띈 것은 공공이 해결을 해야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걸 민간에게 떠넘기다가는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들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싸리 공공적인 성향을 떠넘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줘야죠. 인센티브를 줘야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들, 온갖 방법들 다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비이상적인 시장이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대란이 온 이유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가 절대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는 이 반박을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진행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멤버십 영상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꽤 많이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매주 한 편에서 두 편 정도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릴 테니까 강의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라도
멤버십을 통해서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